다음에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의 친족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수를 선정한다.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까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닌지를 선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동거의 친족이 5명이고 동거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 3명이다. 이럴 경우에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는 8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자, 상시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은 1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적용되고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선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즉 특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그 특별법에 없는 공무원법에 없는 선언법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일단 일반 문장상으로는 선언이든 공무원이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옳은 것이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같은 비영리 사업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일회적인 사업, 일시적인 사업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될 것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때까지 이제 시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암기 안 하는 사람도 이제는 정확하게 정리해둬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2년에 한 번 이상은 나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한 가지가 더 애매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지문만 모르면 모르지만 다른 지문까지 같이 모르게 될 경우에는 맞출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정리하면 복잡하지도 않죠. 그래서 바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인 즉 4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했었는데 91년부터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91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냥 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넘어가면 되지만 기억 나는 사람들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은 것이 가끔 이런 지문들도 정답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이겁니다. 이건 뭐 91년 아니구나. 99년부터 1999년부터 1999년 1월 1일부터 이 말이 많아요. 99년 1991년은 우리가 ILO에 가입한 게 아니죠. 보통 이런 걸 정답으로 하지는 않지만 가끔 지문으로는 나오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찝찝함이 없어지고 모르고 있으면 이건 정답하고 관계없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는 여유가 되면 알아두면 됩니다. 그때부터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원칙. 일단 특별 보호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재보상과 임산부와 윤서에 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무조건 적용한다 이거. 다음에 적용하더라도 사업주한테 경제적 부담이 없는 거. 재보상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되죠. 재보상에 관한 규정 어느 경우에 적용됩니까?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1차 사업 같은 경우 개인이 하는 1차 사업은 4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되고 또 평균 1인 미만인 사업장 적용 안 되죠. 그런 경우만 또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가 적용 안 되는 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3일 이내의 급여는 산재법이 적용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재보상이 적용되는데 그런 정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이 없죠. 사업자가 부담 없는 이 규정은 무조건 적용. 그래서 임산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은 적용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생리휴가는 적용 안 되고 출산휴가는 임산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규정들은 경제적 부담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해고 금지 기간, 해고 예고제도, 임금 지급의 원칙, 휴게 시간, 주휴일 등은 적용된다. 주휴일은 돈하고 관계되지만 경제 부담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했죠. 또 해고 금지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업무상 재해, 그다음에 임산 출산휴가니까는 재해보상 임산부와 관계되는 거니까 적용제외. 해고 예고는 30일 전 또는 해고 30일은 해고 예고 수당인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게 되면 경제 부담이 없죠. 이런 거. 그다음에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죠. 소유도 뭐 적용. 또 적용 제외 규정은 부당 해고 구제 절차 돈하고 관계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부담되죠. 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마찬가지로 부당 해고 구제 절차도 중요 안 된다 겁니다. 그다음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있으면 통지. 자, 이렇게 본다면 휴업수당 가산임금 이거는 당연하게 돈하고 관계되니까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알 수 있고, 해고와 관계되는 규정 중에서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부당 해고 구제 절차, 그다음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는 적용제외 되죠. 이거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5가지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해고 예고 제도,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경영상에 의한 해고 제한이라든가 또는 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요 중에서 그죠 넣을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 조문을 보고 하나씩 요 원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뭐 그 체크하는데도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한 95%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적용 제외. 동거에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동거의 친족만, 요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다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단시간 근로자는 다 적용된다.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원칙에서 적용된다. 그럼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똑같죠.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일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5시간 다 할 거고 미만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시험은 잘 안 되지만 15시간 이하인 근로자 또는 15시간 이하라는 잘 치면 안 되겠지만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 알아두었는데 미만인지 이상 이 부분 때문에 순간적으로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직급여 부분도 마찬가지죠. 3호 해가지고 가입기간 1년, 3년, 3년, 5년인데 3년 넘으면 3년 미만인지 3년 이상인지 그죠? 항상 이상 3년, 3호, 3년 이상 10년, 5년 미만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여차하면은 함정으로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용제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제외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2가지 규정, 주휴일과 연차 휴가 규정. 이것도 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냥 휴일 또는 휴가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휴일 중에서 주휴일, 휴가 제도 중에서 주휴일, 연차 휴가만 적용제외. 그다음에 퇴직급여 제도에서도 적용제외고 고용보험도 적용제외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표는 이제 위에 설명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